안녕하세요. 워킹데드입니다. 4월 18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일 날, 4월 13일 날 영상을 좀 올렸어요. 플레이 영상을. 제 첫 번째 하드코어 플레이 영상이었는데 음, 영상 잘 찍다가 마지막에 죽어가지고 예, 어, 거기서 첫 번째 영상을 좀 끝내고 그리고 두 번째 영상으로 좀 빨리 찾아뵈려고 했는데 좀 여건이 안 됐습니다. 저번 주에 뭐 영상 찍는 것도 영상 찍는 거지만 음, 뭐랄까요, 이 영상 편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좀 배우는데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좀 감기 걸려가지고 몸도 안 좋고 그랬는데 어, 잠 안 자면서 좀 공부하고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에는 또 일 때문에 좀 운동을 좀 다녀와야 했고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영상 찍고 뭐 밤새 편집하고 그렇게 좀 달리다 보니까 좀 무리를 하다 보니까 이 몸이 방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날 좀 자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거의 한 주를 제가 저번 주 한 주를 통으로 잠을 많이 못 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요일 날 하루 좀 잤다고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감기도 안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좀 고생을 했습니다. 컨디션 회복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짧게 짧게 좀 공부도 하고 하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 다행히 오늘 벌써 금요일인데 예, 또 한 주가 끝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컨디션이 회복돼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제 루틴도 좀 하고 그리고 방송도 좀 짧게 좀 올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평일에 좀 짬내서 어떻게든 좀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 방송을 올릴 만한 목소리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뭐 한 편을 좀 녹화를 하긴 했는데 방송 나갈 목소리는 아니라서 그거는 좀 예외로 했고 또 좀 키우다 죽기도 했어요. 또 죽어서 에이 이렇게 된 거 그냥 올리지 말자. 예, 그렇게 해서 그 편은 좀 편집이랄 것도 없이 그냥 안 올렸고요. 요거 새로 좀 어, 키운다 생각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음.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뭐 방송도 어렵지만 하드코어에서 살아남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이 많은 분들이 왜 하드코어 하면서 그렇게 죽고 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그 60 레벨 60까지 키워서 제가 방송 한 편 이제 찍고 좀 아니다 싶어서 안 올린 그 영상에서 60까지 좀 찍어서 두리엘을 잡다가 죽었어요. 이 얼음 괴수였나? 네, 그거 잡다가 아이템이 하도 안 나와서 두리엘로 가자. 어, 그 갑바 하나 얻자. 네, 그래서 두리엘 갔는데 거기서 죽었습니다. 고행 4단계, 3단계 처음에 3단계에서 보스 잡다가 조금 전체적으로 치수들이 괜찮아서 4단계로 넘어갔고 4단계에서도 좀 할만해서 두레일 갔는데 두레일 딱 두 판 도니까 조금 위태위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잡고 나가야지 했는데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예, 뭐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쓰레기들만 나왔습니다. 그나마 이거 그나마 예. 근데 뭐 없으니까 일단 차고차고 잘 쌓아놨어요. 그래도 저에겐 아직 테크와 모니가 넘쳐납니다. 테크 모니만 있어도 뭐 새로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영상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좀 마음을 비우고 해서 근데 이제 마음을 비운다고 제가 올린 영상의 조회수에 눈이 안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이 조회수 뭐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와이프도 좀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의 조회수를. 제가 뭐 많은 걸 와이프한테 알려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모든 걸 비밀로 하고 할 수는 없어서 네. 그래서 제 채널 이름이랑 뭐 이런 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좀 부끄러우니 방송은 좀 안 들어줬으면 좋겠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저도 궁금하긴 했지만 와이프도 좀 궁금했는지 한 번씩 저의 조회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 조회수. 아니 그래도 아니 좀 몇 분이 봐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 유튜브 채널 말고 채널에서 이제 내 채널 좀 자세히 보는 그 채널 관리 페이지로 갈 수가 있는데 거기 가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 평균 시청 시간 이게 나오는데 사실 이 평균 시청 시간을 보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 영상을 정말로 보신 건지 네, 그게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 길게 제 영상을 좀 시청해 주신 분은 좀 안 계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제가 뭐 보실 수 있게끔 잘 준비를 해야겠죠. 제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보시는 분들이 좀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고 근데 또 이제 이게 어쨌든 취향이니까 이 방송이라는 게 저라는 캐릭터 자체가 또 취향이 안 맞으실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제 채널이 조금 정적이긴 하잖아요. 그래도 짧게나마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저번 영상에서는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곧 차주에 콜드플레이라는 가수가, 예,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예, 콜드플레이라는 가수가 한국에서 내한 공연을 합니다. 저는 그 내한 공연을 보러 갑니다. 제 인생 첫 콘서트입니다. 제가 뭐 연극, 뮤지컬 이런 건 좀 보러 갔는데 가수들의 콘서트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그때가 이제 제가 와이프랑 만난 지, 연애를 그러니까 시작한 지 7주년 되는, 올해가 7주년 되는 해라서 이벤트 겸 겸사겸사 이렇게 와이프랑 콜드플레이 콘서트를 보러 갑니다. 근데 이제 같이 보러 가는 분이 계신데, 저번 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뭐 요것 때문에 저번 편 다시 보러 가시긴 그러니까, 제가 좀 그래도 제가 각 편에서 이야기하는 주요 내용들의 히스토리가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편에 설명했더라도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독일로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산업 쪽에 경연으로 열리는 전시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독일에서 열려요. 그러니까 거기 전시회 참석차 독일을 갔어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전시가 열리는 도시로 직항이 없어요. 직항이 없어서 경유를 해야 되는데, 경유 루트가 크게는 이제 독일 미넨으로 들렸다 그쪽 도시로 가는 거, 그리고 프랑스 파리 샤드골, 샤드골 경유해서 그쪽 도시로 가는, 독일 도시로 가는 이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제안을 했던 게, 어차피 독일에 전시회 가고 나는 어차피 가야 돼서 티켓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기도 한번 와서 전시회 끝날 쯤 돼서 와서 유럽 여행을 한번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와이프가 좋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파리 안 가봤으니까 파리 한번 가보자. 어차피 경유지에 파리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파리에 대한 좀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파리 딱히 그렇게 볼 것도 없을 것 같고, 한번 가서 볼 거 보면 다시 갈 일 없을 그런 도시로 저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길게는 여행할 것도 아니니까, 그때 저희 아기가 태어난 지 딱 한 1년 차 되던 때라서, 만으로 연으로는 2년이었고요. 아기가 좀 크면 같이 가겠고, 그 중간 어느 때쯤이면 뭐 아기 맡기고 가긴 좀 힘들 것 같으니, 그래도 지금 좀 맡길만 할 때 맡기고 좀 여행을 다녀오자, 요런 심정으로 아기를 양가 부모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그러고 이제 여행을 저희는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전시회차 먼저 갔죠. 먼저 가는데 근데 제가 뭐 티켓팅도 온라인으로 했고, 그리고 체크인도 온라인으로 했어요. 근데 뭐 좀 체크한다고 부스를 좀 가서 확인할 게 좀 있었는데,
부스 가서 이제 얘기하고 가려고 하는데 제 일하시는 분이 고객님 이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줘서 업그레이드 하시겠냐. 저는 이코노미였고 이제 비즈니스하고 이코노미 사이에 프리미엄 이코노미라고 있어요. 이코노미보다 조금 좌석이 넓은 자리인데 한 20 얼마면 할 수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애초에 처음부터 티켓팅을 할 때 이코노미 말고 다른 좌석을 좀 봤는데 프리미엄 이코노미가 한 100 얼마 더 비싸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혼자 가는 건데 굳이 뭐 돈 아깝게. 그래서 안 했던 자리인데 그 자리가 이제 남는다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100 얼마 원래 더 들어서 할 거를 20 얼마니까 할만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이제 좌석 바꾸고 있는데 옆에서도 옆에 부스에서도 좌석이 하나 있는데 업그레이드 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부스 하나가 더 다른 좌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게 마지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죄송한데 이게 좀 자리가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죠. 저 때문에 그분이 결국 못한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좌석을 받았어요. 저는 원래 이코노미 운명이었는데 프리미엄 이코노미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가게 된 거죠. 이 업그레이드를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 업그레이드 한 덕분에 이제 만난 분이 계세요. 제 옆자리 앉았던 분인데 처음에 제 성격이 막 뭐 그렇게 아웃고잉한 것도 아니고 먼저 막 말을 걸고 뭐 친근히 다가가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서 옆에 분과 뭐 말을 하면서 가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내릴 때쯤 돼서 한 2시간 정도 전부터 이분이 좀 이제 화장실을 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 왔다 갔다 하실 때 불편하실까봐 좀 최대한 다리를 이렇게 오므려서 길을 좀 내드렸어요. 좀 빈번히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다리 오므리는 거 좀 그렇고 저분도 괜히 좀 오므린데 막 애써서 빠져나가는 거 좀 그래 보여서 벌떡 일어나서 흔쾌히 좀 자리를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고마우셨는지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고 왜 내가 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와이프랑 여행하는 것도 얘기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자기는 파리 시민인데 혹시 뭐 궁금한 거나 문제되는 거 있으면 파리에 있으면서 여행을 하면서 문제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런 얘기도 좀 하고 뭐 맛집도 좀 소개받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한국으로 자주 출장을 오신다고 하길래 그러면 당신도 한국 오면 나한테 연락해라. 무슨 일 있거나 궁금한 거나 있으면 연락해라. 그래서 이제 그분 한국 오시면 한 번씩 밥 먹고 저도 이제 전시회나 뭐 이렇게 출장 가면 파리 들려서 그분이랑 이제 뭐 식사 한번 하고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은 사실 이분이 이번 4월에도 이제 한국에 여행을 오시는데 이번에는 아들이랑 같이 오세요. 작년에는 가족끼리 다 같이 왔고 이번엔 이제 아들과
둘이서 오는데 아들이 콜드플레이를 좋아하는데 한국에 내한이 있어서 아들과 함께 보려고 한다. 같이 보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저도 이제 뭐 와이프랑 뭔가를 좀 할 걸 좀 찾고 있었는데 괜찮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 제 프랑스 친구와 같이 콜드플레이 내한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내한 얘기를 듣고 티켓팅 그럼 내가 할게 한국에서 하는 거니까 흔쾌히 또 이제 제가 그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표가 안 구해지는 거라 여러분 와 진짜 이 표 티켓팅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 안 해봐서 몰랐는데 야 그래서 좀 어, 중고 시장에 나와 있는 표를 사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또 이제 제가 이제 표를 이 친구를 위해서 사는 건 아니라 각자가 각자 표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야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할래 물어봤더니 본인이 한번 찾아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프랑스 이 중고 티켓이 프랑스에도 판매가 되더라고요. 내한 공연인데 거기서도 이제 이게 K 문화 때문에 그런지 K-팝의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K-팝이라고 하기엔 또 이제 가수가 너무 외국 가수인데 어쨌든 한국에 와서 이제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네. 거기서 아무튼 구매를 하셨어요. 프랑스 웹사이트에서 한국보다는 싸서 한국이 더 비싸. 그래서 그분이 티켓을 샀고 그 티켓이 그저께 저한테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다음 주에 골드플레이 콘서트를 보고요. 그분들과 같이 보고 그리고 다음날 콘서트 보고 다음날 전 바로 또 중국을 가야 됩니다. 출장이 있어서 중국 갔다가 그리고 토요일날 돌아오면 바로 또 이제 이분들과 프랑스 친구분들과 같이 또 좀 식사를 좀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너무 빠듯해요. 다음 주가 너무 빠듯해서 영상을 못 올릴 것 같겠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좀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는데 그건 이제 뭐 봐야지 아는 거니까. 그래서 컨디션 회복하자마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부지런히 올려야죠. 한 편이라도 더 올리고 뭐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지만 내용 면에서도 좀 최대한 좀 재밌는 내용, 듣기 편하신 내용들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취향이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향 맞는 분들이 듣는 게 맞는 거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저도 좀 빨리 이런 레벨업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좀 파밍도 좀 하고 좀 떨어지는 거 같이 좀 기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죽어가지고 하드코어가 아니고
그냥 시즌을 했어야 아, 하드코어는 제 욕심 같기도 좀 하고요. 음. 근데 좀 제가 안일하게 한 것도 있어요. 적당히 레벨 올라가면 당금질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괜찮겠거니 하고 이제 그냥 하다가 죽고 조금 욕심 부리다 죽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드코어는. 이번부턴 정말 죽지 않을 겁니다.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플레이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도 이제 곧 진짜 이제 곧 시즌 7이 끝나고 시즌 8이 시작되니까 시즌 8 시작 시즌 8 시작하기 전에는 그래도 좀 파밍도 하고 해야죠, 그죠?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박사님과 뭔 얘기를 하다가 성지순례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이 성지순례 뭐 관심 있으신 분들께는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관심 없는 분들은 성지순례가 뭔지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뭐 성지순례라는 건 아는데 이게 도대체 뭐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성지순례라면 뭐 어떤 게 있고 어디를 가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시는 그 박사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은 천주교이신데 좀 주변에 이제 천주교 분들이 좀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성지순례 좀 연세가 있으시고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변에 성지순례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이 성지순례가 사실 젊었을 때 가면 좋긴 하지만 여유가 좀 없기도 하고 또 시간이 없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리고 시간이 있더라도 아무래도 초이스가 성지순례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선택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 제 주변에선 성지순례 얘기를 그래도 하셨던 분들이 제 주변에선 그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셨어요. 이 제가 아는 이 박사님도 성지순례를 예전부터 가고 싶으셨는데 주변에서도 이제 갔다 왔다라는 또 이 썰을 무용담을 또 듣고 나시니까 더 가고 싶으셔서 이것저것 찾아보시다가 이제 저랑 얘기를 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저도 기독교라서 성지순례는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가보고 싶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좀 초이스에서 첫 번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도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나이를 좀 먹고 나니까 성지순례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자세가 그렇지 성지순례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좀 나는 좀 더 젊었을 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체력적으로 좀 힘들 거라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성지순례가 뭐 기독교건 천주교건 뭐 종교랑 상관없이도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예수님이 성인이잖아요, 성인. 예, 성인이라서 성인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걸으면서 좀 생각하고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다 보니까 뭐 그런 쪽에서도 선택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제가 알아봤더니 뭐 여러 가지 성지 순례가 있지만 또 여러 나라의 성지 순례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크게는 세 가지 성지 순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로마 성 베드로 성당으로 가는 그 성지 순례가 있고, 또 이제 로마 같은 경우는 바티칸 내에 이제 워낙 성지가 많아서 그래서 좀 약간 관광식으로 가는 편한 성지 순례가 로마인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어디서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그 예수님 무덤으로 가는 그 성지 순례길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산티아고 성지 순례길이 있는데, 이게 제일 많이들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산티아고 성지 순례길은 도시 이름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도시인데, 예, 여기 도시에 성당이 하나 있어요. 야고보 유해가 있는 성당. 도시 이름을 딴 성당입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인데, 이제 순례길이 어디에서 출발하든 이 성당으로 가는 게 이제 순례길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좀 유명한 길들이 있는데, 좀 많이들 가시는 길이 이제 포르투갈 순례길이 있고 프랑스 순례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 어느 특정 도시에서 이제 출발하는 건 이제 포르투갈 순례길이고, 프랑스 특정 길에서 출발하는 건 프랑스 그 순례길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길 이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스페인 내에서 스페인 내 어느 특정 구간에서 출발하는 길들도 있고요. 근데 거의 60% 정도가 이 프랑스 길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순례길이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걸어서는 100km 정도는 걸어야지 이 순례길을 걸었다라고 인정해주는 증서를 주고요. 네. 자전거로는 200km를 타야지 순례길을 다녀온 걸로 이제 인증하는 인증서를 내어주더라고요. 근데 말이 100km지, 걸어서 100km가. 와, 이거 진짜 힘들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증서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했을 때, 이거 안 받, 인생에 한 번 하는 건데 이거 받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젊었을 때 가야겠다 해서 제 좀 버킷리스트에 담았습니다.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에 일단 담았고, 나중에 이제 유럽 전시회를 좀 가게 되면 이걸 좀 넣어서 가고 싶은데, 이제 100km를 걸어야 되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좀 여유롭게 가시는 분들은 막 한 달씩도 가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거의 뭐 한 15일? 보름 정도는 투자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 일을 그렇게나 쉬고 간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니라서, 그리고 제가 계속 이제 순례길을 걸어가면서도 인터넷에 접속이 돼 있어야 그 순간순간 짧게 짧게 일을 할 텐데, 이 또 순례길이라는 이 특성상 그래서 좀 뭔가 이제 걷고 생각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 어, 그걸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가능할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일단 리스트에는 넣습니다. 긴 리스트에 들어간다고 뭐 돈 들어온 것도 아니고. 왜 요건 하나도 안 나오지? 불보기. 위상 조금만 붙여서 가겠습니다. 위상이랑 당금질 좀 해서 죽지 말아야 되니까요. 음. 아침 일찍 하니까 배고프네요. 제가 요즘에 좀 아침 시간에 좀 공부도 좀 하고, 좀 그러려고 하는데, 공부를 아침에 뭐 많이는 안 해요. 그냥 한 3, 40분 정도 짧게 공부하고, 좀 하루 플랜도 좀 짜고, 큰 틀에서 어떤 일들을 좀 오늘 하고, 요런 것들을 좀 짜는 짧은 시간을 좀 갖는데요. 음. 그거 할 때는 이렇게 막 배가 고프진 않았는데, 어, 말을 하니까 좀 배는 고파지네요. 지진 데미지가 뭐 결국 다 지진 데미지니까, 어, 지진 관련된 것들만 좀 당금질하고. 왜 일로 왔지? 정신이 없네요. 아침 시간이 좀 더 상쾌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와, 이거 42개나 되네? 이건 좀 올려도 되겠는데? 좀 다이아몬드도 좀 있었는데, 왕실 다이아 욕심내다가 이제 왕실 다이아 하나 박아놨었는데 또 날리고. 참.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오세요. 와, 이거는 좀 이렇게 딱 버튼 하나로. 그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만 좀 하고. 7분. 네, 좀 얘기를 연결해서 하면, 어쨌든 제가 플랫길을 가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좀 이게 흥미로웠던 게, 이 산티아고 플랫길이 이제 이게 좀 히스토리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산티아고 순례길 하면 그 가리비 모양의 문양이 되게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료하면 기념품으로 가리비 모양의 조가비를 주더라고요. 조개 껍데기. 네. 그리고 순례길 가는 방향으로 이제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몇 킬로 남았다, 뭐 방향 요 정도 이렇게 해서 표지판이 가리비 문양이 있는 표지판으로 말뚝 하나가 있어도 가리비 문양이 있고 방향이 있고 몇 킬로 남음 이렇게 좀 안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잃으면 그거 찾아서 그거 찾아서 이제 방향 보고 가면 된다라고 하던데, 생각해보니까 길을 잃었는데 가리비 문양 찾기도 힘들지 않을까. 그 정도로 흔한가 봐요. 그리고 재밌는 게, 그 순례길을 다녀오신 분들은 그 조가비를, 가리비 모양의 이 조가비를 달고 다니시나 봐요. 뭐 어디를 다니시든 이제 가방이든 뭐든 달고 다니셔서 좀 서로를 이제 그걸 보고, 그 가리비 그걸 보고 이제 좀 알아보시고 서로 친구도 되고, 그냥 길 가다가 이제 만나면, 예를 들어 뭐 비행기에서 만나거나 기차에서 만나거나 하면 대화도 나누다가 친구도 되고 뭐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순례길을 다녀오신 분이 또 뭔가를 운영하신다면, 식당을 운영하시던가 뭐 숙박업소를 운영하시던가 뭐 그러면 그 가리비를 보고 막 할인도 해주시고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힘들면 그런 전회가 생기는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좀 찾아보면서 알게 되니까 더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언제 갈진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갔다 온다면 당분간은 방송에서 계속
이 가리비 조개 껍데기 얘기하고 술래길이 어땠네 저땠네 누구를 만났네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을까? 이제 유럽 여행을 와이프랑 신혼여행으로 처음 갔어요. 유럽 여행을.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혼여행에 고기를 넣었어요. 근데 저 와이프가 그 맥주를 되게 좋아해요. 맥주를 되게 좋아해서 그때 저희 신혼여행 할 때 딱 그때가 악토버 페스트 그 기간이었거든요. 음. 악토버 페스트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이제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간단히 악토버 페스트가 독일 미넨에서 열리는 맥주 축제인데 이게 9월 15일 기준으로 9월 15일 기준으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10월 첫째 주 말까지 진행이 되는 건데 이제 특정 장소에서 축제가 열리고 그 장소를 가면 이 네로라는 그 맥주 제조사들이 텐트라고 해서 이 한 건물이라고 하기보다는 한 뭐라 그래야 할까요? 되게 큰 그 집 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집은 또 아니 집같이 생긴 건데 되게 큰 집같이 생긴 건데 집같이 생긴 창고라고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테이블 쫙 깔아놓고 그래서 이제 맥주랑 안주 팔고 그리고 이제 매일 매일 그 뭐라고 할까요? 밴드들이 와서 노래 부르면서 맥주 마시면서 이렇게 음악 즐기고 뭐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환장하죠. 맥주도 맛있는데 어, 가격도 뭐 비싼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맥주 광들이 모여서 같이 즐기면서 이제 술 마시고 놀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한번 가보고 싶어 한 거였고 저도 뭐 궁금하긴 해서 그걸 이제 좀 가겠다고 이제 독일을 저희 꼈다. 씨. 뭐야? 어. 독일을 이제 저희 신혼여행 루트에 넣었는데 독일 간 김에 독일 간 김에 독일을 좀 보자 해서 네 저희가 프랑크푸르트 가고 베를린도 가고 이렇게 하고 이제 다른 유럽으로 좀 넘어갔어요. 근데 저희는 프라하로 넘어갔는데 독일 뮌헨인 프라하 찍고 스위스에서 이제 인터라켄 갔다가 취리 아웃 요런 루트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독일을 왜 넣었는지 그러니까 뮌헨까지는 오케이 악토버 페스트 오케이 근데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왜 갔는지 좀 간 김에 이제 다 두루두루 보자 뭐 요런 거였긴 하지만 좀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랑도 좀 잘 안 맞았고 약간 좀 역사적인 장소 뭐 요런 거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아니라면 아, 저 같은 경우는 좀 불호였습니다. 뭐 스위스 인터라켄 같은 경우도 뭐 자연 좋아하고 이런 분들 아니면 불호일 수도 있어요. 좀 따분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건 호라서 재밌게 다녀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독일 여행을 좀 했고, 이제 옥토버 페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맥주를 거기서 많이 마신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 그 각 텐트들에 들어가려면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전 그냥 가서 맥주 사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뭐 사람 많으면 줄 서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갔는데, 와, 예약했는지 물어보고 예약 안 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꽉 차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으니 좀 구경하겠다 라고 좀 하니까 그래 보내주더라고요. 빨리 보고 나오라고. 들어갔는데 제가 텐트 한 네다섯 군데를 좀 들렸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뭐 이제 구경하는 거니까 뭐 시켜 먹지 못하고 좀 높은 곳으로 가서 이제 사진 찍고 근데 이제 그 텐트마다 이제 불러주는 노래도 좀 달랐고 아마 이제 밴드의 영향을 좀 타겠죠 그건. 근데 이 밴드의 아무래도 이 역량이 분위기를 좀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한 텐트 같은 경우는 밴드가 굉장히 좀 흥을 잘 돋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한 군데는 난리가 났어요. 제가 어느 양조장 그 텐트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떼창 부르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흥이 너무 재밌고 노래도 되게 좋아가지고 영상으로 담아서 와이프랑 한 번씩 봐요. 이때 여기 또 가고 싶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좀 아이 성향의 내성적인 친구들, 그리고 내성적인 것도 내성적인 거지만 저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좀 긴장하는 스타일이라서 말도 더듬고 쭈뼛쭈뼛 거려요. 저 같은 사람들은 거기 가면 어쨌든 어울려야 되는 단체로 막 가는 게 아니라면 그분들하고 좀 어울려서 놀고 해야 되는데 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테이블들이 뭐 그냥 뭐 2인용, 4인용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요. 진짜 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좀 작은 게 한 10인? 뭐 이런 거라서 웬만하면 합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석해서 이제 같이 노래 부르고 해야 이제 프로가 재밌는 거예요. 그쪽 친구들도 이제 즐기려고 왔을 거니까. 결국 또 테이블 잘 만나야 더 재밌는 거고.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이제 좀 재미없는 거죠. 네, 악토버 페스트는 정말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뭐 좀 출장 잦으신 분들, 여러분들 뭐 경험과 그분들의 좀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출장이 좀 잦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숙소부터 해서 먹는 것까지 좀 누가
딱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물론 또 이제 그런 거 막 찾아서 뭐 찾아내고 가서 맛보고 이런 것들을 내가 찾아서 가는 걸 좀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엔 좀 시간을 아끼고 싶은 사람이라 다른 분의 지혜를 빌릴 수 있다면 참 감사하죠. 그런 것들. 또 제가 나눌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좀 나누고요. 아직 좀 일은 김칫국 마시는 소리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래도 방송 영상은 하나 올라갔지만 그래도 촬영은 한 3번 정도 했으니까 이게 그게 또 경험이라곤 경험이라고 조금은 그래도 좀 인게임 내에서 좀 할 걸 찾아 하네요. 그래도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제 무지성보다는 약간 요렇게 뭐 하나 끝나면 뭐 하고 요런 것들이 좀 다행히 되어집니다. 한번 깨고 가야 되겠다. 여전히 비약은 안 잠겨 먹네요. 근데 비약은 저 혼자 할 때도 비약은 잘 까먹어요. 오늘은 이제 병원이 좀 예약이 돼 있거든요. 제가 10시에 오전 10시에 요 근래 뭐라 그래야 될까? 뒤통수 쪽이 많이 좀 땡기더라고요. 좀 뇌혈관 쪽에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검사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진료를 좀 예약했습니다. 다행히 좀 진료는 좀 빨리 예약이 됐는데 검사가 바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검사가 빨리 돼야 되는데 무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이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진짜 건강하실 때 건강 잘 챙기십시오. 제가 한 1년 정도 진짜 운동을 안 했어요. 한 1년 정도.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꾸준히 하던 게 축구였는데 한 1년 정도 운동을 안 하니까 확실히 좀 몸에 이상 신호가 여러 가지로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 거지만 운동을 안 하면 좀 이 당 수치가 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고지혈증도 운동 안 하면 고지혈증 이게 좀 검사하면 나오는 것 같고
1년 동안 이제 운동을 안 했으니까 아무래도 피도 좀 안 맑고 혈관에도 좀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진을 좀 받고 아니 뒤통수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땡기고 뒤통수가 그리고 뭔가 좀 막혀 있는 느낌이라 머리가 좀 맑지가 않아요. 좀 자고 일어나고 푹 자고 일어나고 뭐 이러면 좀 상쾌하고 좀 맑고 이래야 되는데 요 근래에 좀 그러지를 못해서 빨리 검사 받고 치료할 거 좀 치료하고 맑은 정신으로 좀 살고 싶네요. 제가 맑은 정신으로 살려고 담배도 끊었거든요. 담배 태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담배 계속 피다 보면 정신이 맑진 않잖아요, 그죠? 정신 맑으려고 담배도 끊고 했는데 담배 말고 다른 게 제 정신을 안 맑게 만드네요. 축구 한참 할 때는 운동 한참 할 때는 뭐 축구도 했지만 축구도 많이 봤어요. EPL 이런 것도 좀 보고 뭐 어느 리그든 좀 많이 봤고 국내 것도 좀 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축구도 안 봅니다. 예전에는 스포티비 정액 해가지고 시청을 했는데 안 보니까 이제 정액도 그냥 끊었고요. 하이라이트도 요즘은 하이라이트도 안 보고 거의 뭐 관심이 없습니다. 분명히 당신 편이군요. 그나마 그냥 뉴스 한 번씩 보는데 운명이 웃음 짓는군요. 그나마 보니까 요즘 민재도 챔스 떨어졌고 손흥민도 떨어지고 민재 떨어지니까 케인도 떨어지고 케인은 진짜 잘 됐으면 하는 선수입니다 진짜. 진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케인은. 흥민이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흥민이도 우승 한번 해야 되는데 건강하니까 좀 생각이 난 게 여러분이 제철 음식을 좀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철 음식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변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제철 음식에 관심이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뭐 제철 음식 이런 거, 뭐 제철 뭐 이런 거 몰랐습니다. 뭐 기껏해야 뭐 대하 정도? 대하 축제가 워낙 크게 하니까 대하 정도. 제철 하면 대하 정도 알았고 뭐 다른 건 몰랐는데 나이 먹으니까 이제 제철 음식들에 좀 관심을 갖고 제철 특히 이제 제철 나물들은 좀 챙겨 먹으려고 하는 편인데 요즘. 그래서 제가 제철 이 4월 제철 음식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두릅, 미나리, 달래 이런 것들, 취나물, 더덕, 딸기, 냉이 뭐 이런 것들이 좀 제철 음식이더라고요. 뭐 딸기는 제철이어도 비쌀 거고. 두릅 두릅 같은 거 좀 이럴 때 사서 장아찌 같은 거 담가 놓고 좀 두고두고 먹을까 좀 생각하는데 이 제 장아찌는 한 2년 전부터 좀 담그려고 했거든요. 마늘 장아찌랑 고추 장아찌 이런 것들. 그래서 의성 마늘 사다가 이제 출장 갔다 오는 게 의성 들려서 마늘 사와가지고 잔뜩 좀 장아찌를 좀 담을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아직 못 하고 있고요. 꽈리고추도 좀 장아찌를 좀 담그려고 계획했는데 아직 실행이 못 하고 있어요. 부지런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하겠죠. 그 외국 친구들 보면, 그러니까 외국 친구들 나와서 뭐 음식 먹으러 가고 뭐 이런 것들 보면 외국 친구들도 그 한국 바베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던데 제 그 프랑스 친구는 한국 음식 제가 뭐 바베큐도 한번 데려가 봤고 삼겹살도 한번 먹여봤고 돈가스도 먹여봤고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만 잘 먹고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친구가 뭐 맛있다고 해서 이제 파리에서 맛있다고 해서 이제 좀 간 곳 중에 대부분 이제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이고 이랬으니까 다 그냥 괜찮게 먹었는데 이탈리안 레스토랑 기본은 하거든요. 프랑스 레스토랑이 조금 이제 좀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고 미슐랭 뭐 이런 거 하면 저는 별로 맛없는 것 같고요. 이탈리안 음식 위주로 좀 이제 좀 다녔었는데 그런 건 괜찮았어요. 근데 한번 이제 그 파르페 집을 한번 데려갔는데 맛집이라 해서 근데 되게 이거 맛있다라고 한 파르페가 있었는데 좀 짠 파르페래요. 근데 먹었는데 저는 뭐 억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서 먹기는 했는데 좀 불호였습니다. 파르페는 알아야 됩니다.
아 크레페 크레페. 네. 파르페. 파르페 하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 어렸을 때 커피숍이 이제 한참 갑자기 막 붐이 되던 시기였어요. 그때 제가 진짜 많이 갔던 커피숍 이름이 아인스였나? 아인스? 아인스라는 커피숍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가면 그때 그렇게 그 당시에 이제 어디 커피숍을 가든 파르페 파르페랑 웰치스 요건 정말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 또래 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한 3살 파르페 좀 드셨을 것 같은데 얘 뭐지? 제 고등학교 때, 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진짜 유행했던 게, 조금 이제 요새 이 젊은 친구들이 들으면 의아하겠지만, 제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게 나이트입니다. 성인 나이트 있죠? 네, 그 나이트. 그때는 진짜 고등학생들, 뭐 중학생은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생들이 나이트 진짜 많이 갔어요. 저는 많이 안 갔는데 제 친구들 진짜 뭐 매일 가더라고요. 매일 좋아하는 애들이. 그리고 이제 그게 하도 이제 좀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그때 생긴 게 콜라텍입니다. 미성년자들도 가서 이제 춤추고 놀라고 그때 생긴 게 이제 콜라텍이죠. 아마 콜라텍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은 콜라텍이 저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겼습니다. 전 나이트 이런 거 가는 것보다 PC방 가는 게 더 좋았어요. 집에서 게임하고. 아 그리고 이제 지브리 푸사가 지브리 푸사가 이제 조금 잦아드는 것 같은데 제가 전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못생긴 못생긴 거에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지브리 이미지 스타일로 바꿨을 때 이게 마음에 들면 이제 못생긴 거거든요. 장원영은 지브리 스타일이면 장원영 실물 사진이 더 괜찮거든요.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생김 한도끼가 이제 지브리 이미지인데 제 아는 지인이 지브리 사진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못생겼네. 어? 지브리 잘 나온 거 보니까 지브리 마음에 들지? 그러니까 마음에 든대요. 지브리 잘 나오면 그 못생긴 거라고. 장원영 케이스를 얘기하면서 말했더니
아 지브리 사진 어? 잘 나온 건 맞는데 실물이 더 낫다고 자기는 인정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지브리 사진 못생긴 판독기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브리 사진이 잘 나오셨나요? 지브리 이미지가 마음에 드셨나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브리 이미지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너무 식상하기도 했고 뭐 이미지 하는 것 자체가 좀 식상하기도 했고 43이네요. 아 병원 가기 전에 60을 좀 달성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병원 가기 전이라기보단 곧 있으면 제 아들이 깰 것 같은데 이 친구 또 일어나면 시끌시끌해지거든요. 그러면 방송 꺼야죠. 이거 시끌시끌한 목소리 다 당깁니다. 집이 넓고 큰 집이 아니라 고만고만해서요. 문 닫아도 소리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크게는 안 들어가는데 이게 배경에서 짝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소리 지르고 하는 것들이. 뭐 저는 크게 상관없어요. 방송하면서도 애기 오면은 그냥 받아주고 싶고 그렇긴 한데 이제 그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고 보는 시청자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벌써 금요일인데 오늘 저녁에는 좀 달려볼까 합니다. 디아블로를 이번 주에 달려야지. 다음 주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됩니다. 다음 주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좀 많이 못할 것 같고 그 다음 주에는 뭐 최대한 컨디션만 괜찮다면 지금처럼 좀 아침에 영상 찍어서 하나씩 좀 올리겠습니다. 아침 방송하는 그러니까 아침까지 방송하시는 분들은 계실 것 같은데 아침 방송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녹화 방송이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침 라이브 이런 거 하는 것도 좀 유니크하긴 합니다. 그죠? 모두의 건강을 위해 아침 방송을 한번 해보는 것도 진짜 무슨 라디오 마냥 머리는
머리는 이 일반에선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고행이나 가야 머리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아, 룬즈 좀 사고 하고 싶은데 유저들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없으니까 뭐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구해야 합니다. 자연인 자족하는 것 마냥. 그 유튜버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업으로 하시면서 이 생활이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참 부러운 게 좀 좋은 곳 가서, 응? 이 시골 마을, 인터넷 빠른 시골 마을 가서 자연 좋은 곳에서 방송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저는 지금은 뭐 당연히 본업이 있으면서 해야 하지만, 나중에 정말 감사히도 이 유튜버가 본업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시골로 갈 것 같습니다. 시골로 가서 한적하게, 애기 때문에 안 되려나? 예, 교육 때문에. 사실 한번 장비 한번 갈겠습니다. 어? 요게 안 나오네. 요거는 괜찮겠구나. 말고비나 못 말고도 뭐든 벼려낼 수 있죠. 필요한 게 있나요? 이렇게 한 번씩 안 갈아주면 죽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죽는 거보단, 다시 오실 그죠? 때도 맘짓 소리가 반길 겁니다. 중방이든 최생이든 이렇게 붙이고 하는 게 어, 이거 하나밖에 안 되는구나.
아, 요건 그냥 좀 같은 거 할 거면 좀 늘리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치진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 쓰시길. 어? 사면 안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아, 긍정적인 결과네요. 아름답군요. 깜짝이네. 어, 아, 우리가 있어주네. 이 광분 지속 시간이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 대장간은 쉬지 않죠. 마법은 선도 악도 아니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반가워요. 제 망치가 필요할까요? 이속 좀, 이속 좀 넣고. 신, 음.
나중에 이제 좀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마음 만든 분 있으면 아침에 아침에 무슨 약수터에서 모이는 것 마냥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든 좋을 것 같은데 외롭게 좀 게임도 하고 게임하면서 또 하루의 계획을 좀 짜고 계획이라는 게 약간 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뭐 이런 계획이 아니라 그냥 좀 끝낼 일들 오늘 좀 해야 될 일들 오늘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거 좀 우선순위대로 그냥 좀 정리하고 요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 30분뿐만이 아니고 뭐 몇 시 30분이든 간에 30분씩 공부에 이제 투자하는 걸 최근부터 하고 있거든요. 이 소소한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막 뭐 하루에 뭐 한두 시간씩 막 공부하고 뭐 챕터 정해놓고 뭐 오늘은 요만큼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서 못하고요. 딱 30분 하면 좀 귀찮아도 30분이니까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항상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나마 좀 되어지는 게 약간 뭐 작심삼일로 3일 하고 또 한 이틀 빼먹다가 또 작심삼일 해서 3일 하고 영보다는 낫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영보다. 잠겨 있군. 그러고요.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평생까지는 아니지만 20살 초반 때부터 SKT만 사용을 하다가 여기 아파트가 KT가 인터넷이 좀 빠르다고 해서 KT가 다른 건 1기가까지인데 KT는 2.5기가 인터넷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KT로 이번에 갈아탔거든요. 핸드폰까지 와이프가 물론 하라고 해서 하긴 했지만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체감되는 건 그렇게 그 전에 쓰던 게 이제 SKT 1기가였는데 체감되는 건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2배 이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체감되지 않습니다. 네. 1기가와 2.5기가의 차이가 컴퓨터가 구려서 그런가? 원인을 찾자면 또 이제 한도 끝도 없죠. 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어, 휴가 계획은 더울 때 휴가 계획은 더워지기 전에 하고 이게 맞나? 아무튼 뭐 그런 이런 비스무리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말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좀 미리 플랜해라. 요런 건데 여름 휴가를 좀 미리 좀 계획을 해보려고. 근데 뭐 여름 휴가를 여름에 가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무리해서라도 여름 휴가를 여름에 가지 않습니다. 여름 휴가를 봄에 가던가 아니면 가을에 가던가 좀 날 선선하고 좀 사람들 없을 때 사람들 많을 때 뭐 가서 이렇게 좀 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텐데 저는 좀 사람 없을 때 뭐 하는 걸 좋아해서 줄 서고 막 웨이팅해서 뭐 먹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웨이팅도 그날 그날 여러 가지 이제 그날 상태에 따라 좀 갈리는데 예를 들면 웨이팅을 해야 돼. 근데 가게가 그냥 생으로 이제 웨이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땡볕에서 햇빛 맞으면서 해야 돼. 그러면 웨이팅을 안 해요. 근데 햇빛은 뭐 좀 가려줄 수 있는 그런 그늘막이 있어. 그러면 이제 좀 그날 컨디션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웨이팅 해야 되는데 비가 내려. 그러면 또 좀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날씨가 좀 선선한데 뭐 웨이팅을 해야 돼. 그러면 할만 하겠죠? 근데 또 비가 내리면 안 하고. 근데 비가 내리는데 이 그늘막 같은 데서 비를 피할 수 있어. 그럼 또 할만해요. 다 그런가? 다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굳이 막 뭘 웨이팅을 해서 뭘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웨이팅해서 이렇게 먹었던 데 중에서 막 맛이 너무 기가 막혀서 역시 기다리길 잘했다. 뭐 이런 스스로의 피드백이 됐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다 했구나. 생각보다 아침 시간에 게임을 아침 시간에 게임을 해도 시간이 빨리 가네요. 게임을 하면 시간이 참 빨리 가요. 음. 커피 한 잔 사서 게임을 할까 그랬나?
아니, 커피 마시고 싶었는데 애기 자니까 이제 커피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사용을 하는데 이 소음이 심해요. 이게 추출될 때 이 소음이 심해서 애기 깰까봐. 오늘은 어떻게든 좀 디아블로 방송을 몇 개 찍고 싶어서 한 번에 다 올리지는 않더라도 좀 찍어 놔놓고 싶어서 어제 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도 했고 일단 오늘 좀 시간 할애를 할 수 있게 병원 갔다가 일 딱 하고 그리고 오늘은 애를 조금 봐주고 그리고 와이프 자고 하면 여유롭게 방송을 또 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이라기보다 녹화죠, 녹화. 제가 다른 분 방송을 좀 많이 좀 보려고 했어요. 스터디 할 겸. 근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은 걸 하기에는 부족하네요. 그리고 지금 디아블로 방송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녹화 방송이긴 하지만 어쩐지 뭔가 이상했어요. 아직도 무지성이구나. 이제 좀 생각 좀 하나 했는데 아직 무지성이네요. 입이 방정이지. 애기가 일어났습니다. 그 녀석이 일어나네요. 근데 어차피 이제 좀 저도 나갈 준비하고 해야 돼서 레벨 60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4월 18일 방송은 예, 죄송합니다. 목이 막 메이네요. 4월 18일 오전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따 또 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워킹데디였습니다.